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생소해. 내용 이해를 요한다라기보다는 공식 몇 개를 외우고 그다음에 그 외워진 공식을 대입하는 연습만 하면 돼. 일단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 자, 운동량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고. 자,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한 값을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해. 약속이야, 이건 약속. 이건 왜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그리고 이 속도는 빠르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도 나타내. 자, 플러스 5m/s와 마이너스 5m/s 차이점 이야기했었지? 뭔 차이가 있어, 이거? 운동 방향이 다른 거지? 그러면 이 속도는 방향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부호를 갖는다는 이야기야, 부호. 방향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따라서 운동량의 부호도 바꿔줘야 돼. 조심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면 운동량 부호를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운동량을 표기하는 문자는 운동량은 P라는 문자로 쓴다. 그 다음에 질량은 M이라는 문자로 쓰지. 그 다음에 속도는 V라는 문자로 써. 그래서 식으로 외우면 P는 MV 이렇게 돼. 자,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어떤 것일까?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과 속도를 곱했기 때문에 질량 단위와 속도 단위를 곱해버리면 돼. 곱하면 어떻게 돼서 질량 단위는 주로 킬로그램으로 둬. 속도 단위는 메타/세크 단위로 두고. 이렇게 해서 운동량 단위를 써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하면서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델타 P라고 한번 써보자.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운동을 하다가 운동량이 변하면 질량과 속도 중에 뭐가 변할까? 질량과 속도 중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질량이 사라지거나 서로 생길 일은 없잖아. 속도가 변한다고. 그래서 질량은 항상 상수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 써주고, 만약에 운동량이 변한다면 속도 변화량에다가 질량을 딱 곱해버리면 운동량 변화량이 돼. 운동하면서 질량은 안 달라지고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달라진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델타 P는 M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하나만 더 써보자. 자, 어떤 값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줘도 괜찮아. 이렇게 구해도 돼. 자, 나중값 P2 빼기 처음값 운동량 P1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 자, 한번 해볼게. 1번. 자, 20m/s로 날아오는 0.2km 야구공을 방망이로 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처음에 운동 방향은 플러스로 잡을게. 그러면 처음에는 플러스 20m/s 이렇게 잡고, 나중에는 어떻게 잡을까? 마이너스 30m/s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자, 식을 쓰는 연습만 하면 돼. 크게 이해를 요하는 단원이 아니야.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냐 그랬어? 델타 P에. 자, 두 가지 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 M 델타 V로 한번 계산해 볼게. M 델타 V 계산하겠습니다. M이 얼마? 0.2 곱하기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이야. 20에서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0이 된 거야. 얼마 변했어? 50 변한 거야. 줄었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겠지?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20,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30, 처음 속도는 2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0만큼 변한 거야, 속도 변화량이. 값이 얼마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10. 단위는 어떻게 쓴다고? 킬로그램 메타/세크 이렇게 써준다 이 말이야.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이렇게도 풀어보자고. 어떻게? 자, P2 빼기 P1으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P2 빼기 P1. 자, 델타 P는 식을 한번 같이 써봐. P2 빼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도 괜찮아.
나중 운동량은 질량 0.2에다가 나중 속도를 곱하면 돼.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30이야. 마이너스 30. 요 값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지. 처음 운동량은 질량 0.2 곱하기 처음 속도로 곱하면 돼. 그러면 20 플러스 20이지?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결과는 마이너스 10 kg 메타파세크 이렇게 나온다고. 자, 알겠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제 운동량을 정의했으니까 충격량도 한번 정의를 해보자.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충돌을 했을 때 거기에 가한 물리량이야.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을 가한 시간의 곱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약속이야. 충격을 무언가 가한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힘을 가한 시간이 있겠지. 요거의 곱으로 약속을 해. 충격량은 임팩트에서 I라는 문자로 써. 힘은 F라는 문자로 쓰고 시간은 그냥 T만 써도 되고 델타 T라고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 여기서 F가 힘인데 이게 역시 방향을 가져. 방향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부호를 갖는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방향을 갖는다. 그러면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갖는다는 이야기지. 부호, 즉 방향을 갖는다. 네.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그러면 충격량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 힘과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힘의 단위와 시간 단위, 뉴턴과 세크를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돼. 충격량의 단위야.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밑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자, 가만히 서 있는 5,000kg의 드래곤. 운동량이 얼마냐? P는 MV에서 V가 0이야, 0. 그럼 요 값은 전체 값은 0이 되는 거지. 근데 강아지는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지. 그래서 강아지가 더 큰 운동량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충격량 I는 F 델타 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돼. 그 다음에 디귿도 똑같은 식이네. 힘이 작용한 시간이 2배 길어지면 충격량은 힘을 받는 시간이 요게 2배가 된대. 그러면 충격량도 2배가 될 거야. 힘을 받는 시간이 2배면 충격량도 2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충격량을 아까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하고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하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이냐면 일단 암기를 하세요. 결론부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다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식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충격량을 힘으로 써보자.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한번 써보자.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써볼게. 요 식을 살짝 변형시켜볼게. 변형시켜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여기다 델타 T를 곱했어.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지?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다 델타 T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지? 델타 T에 이렇게. 그럼 이게 가속도란 말이야. 이게 가속도 이렇게. 그런데 델타 T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네? 없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M 델타 V. 아까 M 델타 V는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
말로 외우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 다음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이꼴 델타 P다. 하나만 더 쓰자. 델타 P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P2 빼기 P1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여기서는 식 3개를 외우면 돼. 이렇게. 운동량 P 이꼴 MV, 그 다음에 충격량 F 델타 T,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이꼴 운동량 변화량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식 3개만 외워서 계속 대입하면 돼.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미쳐. 정신 차려. 멍 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어. 재밌게 놀다 왔어? 3번 봐봐. 자, 충격량을 물어봤네. 충격량을 구하려면 힘이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힘, 시간 둘 다 물리량이 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식을 쓰는 거야. 일단 식을 써봐. F 델타 T는 뭐하고 같다고? M 델타 V와 같다. M 델타 V. 그럼 요거 모르니까 대신 이걸로 구해도 되잖아. 그래? M은 얼마? 0.2 곱하기 델타 V는 40. 처음 속도가 0이었고 나중 속도가 4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40이 된다. 그래서 충격량은 8. 그 다음에 4번. 질량이 0.5kg인 공을 20m/s로 던졌다. 근데 시간이 0.1초다. 힘은 얼마냐 그랬네? 뭐뭐뭐 제시되어 있는가 봐. 질량 제시되어 있네. M. 그 다음에 속도. 처음 속도가 0이어서 20m/s로 만들어졌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0이야. 그 다음에 시간은 델타 T야. 뭘 물어봤어? F로 물어봤잖아. 그럼 요 식 4개 그대로 있고 F 빼고 나머지가 다 제시되어 있다고. 그치?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식을 한번 써보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자, 식 써봐. 자, 델타 T가 얼마? 0.1. 그 다음에 M이 0.5. 이건 0.5. 그 다음에 델타 V는 20. 그러면 F가 계산이 되겠지? F 계산하면 돼. 됐나요? 자, 다음 거 밑에. 5번. 1000kg 자동차가 20m/s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를 10초 만에 정지시킬 때 브레이크에 작용해야 되는 힘의 크기. 브레이크에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이겠지. 마찰력일 거야. 마찰력은 운동 반대로 작용하지?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두잖아. 운동 반대로 작용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야.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질량이 제시되어 있네. M. 그 다음에 20m/s로 운동하다가 정지시킨대. 그럼 델타 V가 얼마야? 델타 V. 그냥 20 이러면 안 되지. 줄었잖아. 마이너스지.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m/s.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 T.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제시됐으니까 하나씩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자, 델타 T가 10초, M은 10의 3승kg는, 그 다음에 델타 V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 그럼 F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F는 얼마? F는 부호를 한번 써보자고. 부호는 뭐? 마이너스가 붙겠지? 마이너스 2000 뉴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어? 운동 반대쪽으로 작용을 했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크기라는 건 뭐라? 절대값이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만으로 답을 하자고. 2000뉴턴 이렇게.
됐죠? 자, 6번도 똑같은 문제 똑같이 계산해봐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 (6번) 하고 (7번도) 풀으세요. 알았어? 8번 한번 볼게. 질량이 5kg인 물체가 2m/s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 운동이 얼마냐? 뭐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겠지. 5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10N 힘을 2초 동안 작용했다. 충격량이 얼마냐? 10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뭐. 3번이 문제야. 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10N을 가했을 때 3초가 되는 순간의 속도를 얼마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래.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그대로 대입하자. 자, 여기 10, 그 다음에 이거는 3초 곱해야지. 60만큼 충격량을 줬어. 그 다음에 M이 얼마냐면, 여기 있네. 5kg. M이 5야. 곱하기 이퀄이라고 두고 델타 V를 한번 구해보자고. 델타 V. 그럼 델타 V는 얼마? 6이지, 6. 그지? 6m/s. 근데 6m/s를 찾아봐도 보기에 답이 없어. 조심해야 돼. 요거는 나중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뭐야? 변화량이야, 변화량.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해. 처음 값을 잘 고려를 해야 돼. 2m/s의 속력이 있었고, 그리고 얼만큼? 6만큼 증가한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였잖아. 2m/s에다가 증가한 속도 6m/s를 더해야지. 그럼 얼마야? 8. 답이 8이 나온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방향을 조심하라 그랬잖아. 방향. 됐죠? 9번. 자, 5m/s로 충돌했다가 4m/s로 튕겨져 나왔대. 뭘 구하래? 1번 충격량을 구하래.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없어. 힘이나 시간이 제시가 돼 있지 않아. 대신 뭘로 구할 수 있다? F 델타 T는
m 델타 V로 그 대신 구할 수가 있다. 그럼 m은 얼마? 2. 델타 V는 얼마? 5 빼기 4, 4 빼기 5, 1 이러면 틀린다고. 방향이 바뀌었잖아. 이거는 빠르기만 제시한 거지. 부호를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뭐 얼마 변했어? 속도는 9만큼 줄었지. 마이너스 9라고 이거.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둘이 곱하면 그럼 충격량은 18 마이너스. 근데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크기만 절대값만 대답을 해도 괜찮아. 대부분 크기를 물어보거든. 근데 계산 과정에서는 크기만 계산하면 안 돼. 부호까지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0분의 1초라면 벽이 가한 힘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네. 공이 벽에 가한 힘. 공은 벽에게 이렇게 힘을 가하겠지. 충돌하면서 이렇게 힘을 가할 거야. 근데 벽도 공에게 힘을 이렇게 가해. 둘이는 무슨 관계? 그렇지. 작용, 반작용. 이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가 나오겠지. 그러면 공이 벽에게 가한 힘은 플러스고 벽이 공에게 가한 힘은 마이너스가 돼. 그럼 여기서 이 힘 F는 여기서 계산하는 힘 F는 누가 가한 힘이겠어?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그럼 공이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은 만큼 그만큼 운동량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공이 받은 충격량만큼 공의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이 받은 힘이야. 공이 받은 힘. 공이 받은 힘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공이 받은 힘 계산해봐. 이렇게 하면 얼마? 델타 T가 50분의 1초래 이게. 50분의 1초. 그럼 얼마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900 뉴턴 이렇게 나오나? 공이 받은 힘은 둘 중에 어떤 거겠어? 이쪽으로 힘을 받지? 벽에 충돌하면 벽은 공을 확 뒤로 밀어낸다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이 바뀐 거야. 그래서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다?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왼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왜냐면 좀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돼. 이거 관련된 거. 한 장, 두 장, 세 번째 장 넘기면 실전 문제가 있어.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연습을 좀 해보자고, 금방 했던 거를.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어? 식을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 일단은 식을 써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이렇게 써보자고. 바로 대입해봐. M 델타 V는 결국 이것도 뭐하고 같다 그랬지? 이거는 델타 P하고 같다 그랬어요.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M이나 델타 V가 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델타 P가 바로 나오잖아. 0에서 6만큼 운동량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부호도 잘 써야 돼. 플러스 얼마? 6.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요 식을 써봐.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식이야. 요 식. 거의 요 식에서 8, 90%가 다 풀려. 델타 T가 2초죠? 여기 2초. 그럼 F가 얼마냐? 3N이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어? 운동 방향, 운동 반대 방향? 힘은? 플러스지.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량이 증가했겠지. 그러니까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됐죠? 그 다음 거 2번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내리고 가야 되네. 여기서 F는 방향까지 같이 쓰자고. F는 3N 플러스 방향으로 3N이다. 밑에 2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 1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좀 복잡해. 기억.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력.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이네. 힘을 말하는 거야, 힘. 아까처럼 운동량 변화량이 나왔어. 시간도 제시됐어. 그러면 힘이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고. 역시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식을 이렇게 써보자고. M 델타 V, M이나 델타 V가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델타 P로 바로 계산을 하자고. 자, 운동량 변화량 얼마? 6 변했네. 시간은 4초네. 그러면 힘은 얼마냐? 1.5N이겠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자, 풀고 나서 항상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니은 0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 크기는 4에서 6초 동안 받은 충격량 크기와 같다. 크기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이야. 근데 충격량을 직접 못 구해. 뭐하고 같아?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충격량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잖아. 힘이나 시간이 제시가 안 돼 있는데. 힘이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지. 응? 자, 0에서 4초 사이에는 얼마큼 변했어? 플러스 6만큼 변했지. 그 다음에 4에서 6초 사이는 어떻게 됐어? 6만큼 줄었지, 운동량이. 마이너스 6. 그러면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힘을 반대로 받은 거지? 봐, 한번 생각을 해봐. 운동량이 증가했어. 이거 힘을 어느 쪽으로 받은 거야? 운동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량이 증가한 거야. 여기는 힘을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운동량이 감소한 거고. 그래서 힘은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크기는 똑같이. 크기라는 건 뭐라고?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나타낸다. 됐죠? 제가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력을 계속 물어보지. 충격력은 힘이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방향은 어때? 2에서 4초 사이에는 힘이 플러스, 4에서 6초 사이에는 힘이 마이너스,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고 속도가 느려졌고 운동량이 증가했고 운동량이 감소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넘겨서 5번을 한번 볼게. 이건 이제 안 풀어보면 풀기가 힘든 문제야. 대포의 포신이 길어야 포탄이 멀리 나가는데 총알도 마찬가지거든. 권총은 사정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한 400~500m밖에 안 나가. 총알이. 근데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M16 소총이나 K2 소총 있잖아. 이런 건 한 4km까지 가. 총알이 그렇게 멀리 가. 근데 스나이퍼들이 가지고 다니는 긴 장총 있잖아. 이런 건 한 10km까지 가. 왜 그렇게 했어? 총구 길이가 길수록 멀리 나가, 총알이. 왜 그러냐면 총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화약이 폭발하면서 힘을 가해서 밀어내잖아. 그러면 충격량을 가하게 된다고. 자, 화약이 폭발하면서 밀어내. 그럼 힘을 가해. 그런데 총구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총구를 빠져나가는 동안에 화약이 계속 힘을 가해서 밀어내는 거거든. 총구 길이가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겠지. 그러면 똑같은 총알이라도 속도 변화량, 총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증가량이 커지는 거야. 많이 가속이 돼. 당연하지. 힘을 조금 잠깐 동안 가했다가 만 것과 힘을 오랫동안 많이 가한 것과 누가 속도가 많이 증가하겠어? 힘을 오랫동안 가하면 속도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됐지?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 충격량이 커야 포탄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뭐가? 총구가 길수록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속도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총구를 떠나는 순간에 혹은 포신을 떠나는 순간에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맞죠? 포신의 길이는 힘을 받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맞죠? 민수 봐봐.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네. 포탄의 질량이 클수록 포탄은 멀리 나간다? 야,
포탄의 질량이 클수록 이 값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요게 일정하다라는 전제하에 질량, 포탄의 질량을 크게 해봐. 그럼 속도 변화는 어떻게 해? 작지? 속도가 많이 증가하지 못하지? 질량이 무거우니까 가속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지. 그지? 틀렸지? 오케이. 됐나요? 5번 이런 문제는 안 풀어보면 풀기가 힘들어. 도대체 뭔 문제, 뭘 물어보는 건지 참 아리송하지? 이건 풀어봐야 돼, 이런 거는. 이런 유형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꾸 유형 연습을 하라는 거지. 자, 7번 하나 더 볼게. 7번도 보고 8번도 보고 그럴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 연습하는 거야. 수평면에서 20m/s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이 5kg인 물체에 50N의 충격량을 중요한 게 있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대. 그러면 충격량을 어떻게 줘야 돼? 일단 식을 써보자.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F 델타 T 이꼴 M 델타 V 식을 이렇게 써보고 충격량이 50이라고 제시를 해줬어. 근데 50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계산하다 틀려. 반대 방향 그랬으니까 힘을 반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일 거야. 충격량이 마이너스 50이야. 이래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 응? M이 얼마? 5kg. 그럼 델타 V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지? 델타 V 얼마야? 마이너스 10. 잘 봐야 돼. 20이었으니까 10만큼 변했으면 30 이러면 안 된다고. 운동 반대쪽으로 힘과 충격량을 받은 거야. 충격력과 충격량을 운동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줄어야 돼, 속도가. 20에서 줄여야 되겠지? 그럼 얼마? 10이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부호를 조심하라고, 항상. 그래서 낮은 속도는 20에서 10만큼 줄어서 10m/s가 되는 거죠. 8번으로 갑니다. 8번. 그림과 같이 1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1kg 야구공이 방망이에 충돌한 후에 날아오던 반대 방향으로, 역시 반대 방향 딱 나오면 운동방이 반대가 되면 부호를 빨리 반대로 바꿔서 붙여줘야 돼. 반대로 붙여줘야 돼.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나 시간이 제시가 안 돼 있어. M 델타 V로 대신 구할 수 있어. M이 0.1 곱하기 델타 V가 얼마야? 10에서 30, 20 변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30, 40 변했어, 40. 40만큼 어떻게 됐어? 줄었지? 민철, 정신 차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40이지. 알겠어?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 충격량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몇이냐? 크기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절대값만 하면 돼. 그래서 이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뉴턴 세크. 오케이? 충격량을 어디로 받았을까? 오른쪽 받았어? 왼쪽으로 받았어?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충격량이. 그러면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지. 자, 방망이가 힘을 어디 쪽으로 가야겠어? 때리면, 날아오는 걸 때리면 방망이는 힘을 저쪽으로 가더라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가게 되니까 충격량도 마이너스 9를 갖게 되는 거지. 됐죠? 자, 하나 더 봅니다. 9번.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플러스 V, 나중에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반대. 기억, 운동량 크기는 충돌 후에 크기니까 마이너스 2mV인데 크기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빼고 2mV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 이퀄 운동량 변화량으로 대신 계산해도 된다.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 처음 운동량은 mV. 빼주면 되겠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마이너스 3mV.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맞아. 3mV라고 합니다. 힘을 계산하라 그랬네. 자, F 델타 T 이퀄 M 델타 V. M 델타 V로 계산을 해보자고. M 델타 V 했더니 아까 델타 P지 이거. 그지? M 곱하기 얼마 변했어? 아까 속도가 마이너스 3V만큼 변했지? 이렇게. 맞아? 마이너스 3V 변했어. 근데 시간은 뭘로 뒀어? 시간 T초 동안 그랬어. T초. T. 그러면 힘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힘. 그냥 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 F는 T분의 마이너스 3mV. 이러면 되겠지. 알겠죠?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 10번. 중간에 힘이 달라지네. 힘이 달라져도 괜찮아. 충격량을 각 구간별로 구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돼. 여기선 충격량 얼마 받았어? 4N 힘을 5초 동안 받았으니까 충격량은 4 곱하기 5. 여기선 충격량 2N의 힘을 5초 동안 받았으니까 5. 하면 여기서는 20, 여기서는 10. 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야. 그만큼 운동량이 어떻게 했어? 변한다.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얼마 변했겠어? 30 변했겠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은? 자, 5초일 때는 20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한다. 20만큼 증가할 거야. 니은 0에서 1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아까 그랬지? 요거하고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럼 10초일 때 속력을 구하래. 10초일 때 운동량이 30이라 그랬어. 30는 M 곱하기 V. 나중 운동량이 30이야. 왜냐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거든. 정지 상태였으니까. 처음 속도를 잘 봐야 돼.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충격량을 30 받아서 나중 운동량은 30이 되는 거야. 근데 정지가 아니고 처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답이 달라져. 얘가 5mPs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 속력 구해볼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처음 속력이 5mPs다. 그리고 10초일 때 속력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야?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처음 운동량이 2 곱하기 5만큼 있었어. 근데 30만큼 증가했지. 그죠? 30만큼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중 운동량은 40이 된다고. 그러면 질량 2 곱하기 얼마, 속도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해야 돼. 근데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는 처음 운동량이 없다라고 제시를 해줬거든. 그래서 30은 2 곱하기 얼마, 나중 운동량이 30이 되는 거지. 근데 처음 운동량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만큼을 더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계산을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 그렇죠? 자, 다음 거 11번 한번 봐볼게. 기억,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속력이 얼마냐.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로 충돌 시 속도를 구해야 돼. 충돌하기 직전 속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 9.8m 이렇게 배웠지?
mh 이렇게 배웠지? 약한 고도는 30이야. 자, 9.8이 이게 중력 가속도야. 고등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쓴다. 그냥 9.8 대신에 요걸 10으로 둬. 10. 이렇게 하면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줄어든 거야. 9.8 mh 반올림에서 10 mh. h가 20m. 요게 h가 되는 거지. 이퀄 뭐 2분의 1 mv의 제곱. m은 어차피 관계가 없지. 나눠지지. 그래서 v를 구하면 돼. v는 얼마? 딱 20이 계산되죠? 오케이? 그래서 20ms로 충돌을 해. 살짝 한번 꼬았네, 문제를. 그러면 니은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충격량, 힘이나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신 이퀄 운동량 변화량으로 대신 구하면 돼. m 델타 v로 구해보자고. m 델타 v 혹은 델타 p 뭐 두 개 다 써도 돼. m 델타 v로 구해보자. 델타 v가 얼마? 봐. 10에서 또 20 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방이 반대야. 30만큼 줄었어. 2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그래서 m 델타 v 하면 1 곱하기 질량이 1이죠.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30이야. 크기만 구하니까 30. 맞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방향. 공이 지면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힘을 이쪽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팍 이쪽으로 바꿔버렸지.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거는 중력 방향과 같다.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쪽이지. 중력은 아래쪽. 공이 가한 힘과는 반대 방향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금만 쉬었다 하자. 쭉 넘겨가지고 한 장, 두 장, 거꾸로 두 장을 더 넘겨서 한 장, 두 장, 거꾸로 두 장을 넘겨서 바로 그 전 페이지에 이런 게 나오지? 찾아보세요. 충격량을 구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힘이 일정하면 그 힘에다 시간을 곱해버리면 돼, 충격량은.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면적을 구하면 돼, 면적. 왜 면적을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충격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잖아. 어디다 쓸까?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돼. 근데 힘이 막 변한단 말이야. 처음 값이 힘이 0이고 나중 힘이 4N이야. 그럼 이렇게 변할 때는 무슨 힘을 해야 돼? 평균 힘을 해야 돼. 평균 힘.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해? 처음 값 더하기 나중 값 나누기 2 하면 평균 힘이 계산이 돼. 그래서 요거 평균 힘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평균 힘은 2분의 처음 값 0, 나중 값 4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 3초.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결국 뭘 구하는 식이 돼? 삼각형 넓이잖아. 요 밑변이 3, 높이가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면적이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격량 평균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결국 뭘 구할 수밖에 없다? 면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다. 자, 그러면 면적이 충격량임과 동시에 또 충격량은 또 뭐와 같다고?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자, 그럼 암기하자. 여기서 정리해서. 자, 힘 시간 그래프가 제시되면 면적은 충격량.
그리고 충격량 또한 뭐와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M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한번 구해볼게. 정지에 있는 그랬는데 쌤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까?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2mPa로 운동하던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질량 15kg 물체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힘이 가해졌다. 6초대의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 자, 면적을 바로 구하자고. 면적. 자, 여기서 이 면적은 충격량임과 동시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은 M 델타 V로 하고 쓸게. 왜냐면 나중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 처음 속도 고려해가지고 처음 속도가 얼마다? 2mPa다. 고려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면적이 얼마 이거? 자, 이렇게 하면 4, 3, 12, 120에다가 150이네? 그렇지? 면적이, 충격량이 150만큼 플러스지? 힘 플러스니까 방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150만큼 받았어. 그럼 질량이 15kg이라. 그럼 속도 변화량 얼마야? 플러스 10이야. 플러스 10mPa, 10mPa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처음 속도가 2mPa였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지? 10만큼을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만약 처음 속도가 0이다 그러면 더할 필요 없고 이것만 답을 찾으면 되고. 항상 처음 속도를 고려를 할까? 처음 속도를 고려를 할 것. 됐나요? 다음 거 11번, 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은 쉬우니까 12번만 같이 풀어볼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여기가 4뉴턴, 5초, 여기 10초. X축은 시간. 이랬어. 자, M 이꼴 2kg. 이렇게 됐고. 1번. 0에서 10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그랬어. 충격량은 얼마? 면적을 하면 되겠지? 20이죠. 2번 10초 때 운동량이 얼마냐 그랬어. 10초 때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여기서는 0이었어. 그럼 여기서 운동량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해. 증가하겠지. 그러면 10초 때 운동량도 2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 10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냐 그랬어. 자, 20만큼 운동량을 갖게 되니까 질량이 M이고 그럼 V를 구하면 V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M이 2니까 10이 되겠지. 4번에 봐볼게.
자, 4번에 5에서 10초 동안에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속도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5에서 10초 동안에. 힘이 감소했네. 속도가 줄어야 돼? 근데 힘의 방향을 봐봐. 힘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야. 그죠?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 그럼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이 될 거야. 운동 방향으로 이 힘이 크든 작든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운동을 도와주게 돼. 속도는 빨라지지. 속도가 빨라진다고. 가속도가 플러스잖아.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증가한다고 배웠지? 속도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반대로 힘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힘이 운동을 방해해서 속도를 감소시키지. 알겠지? 속도는 증가하는 거고, 다만 가속도 값이 힘이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항상 힘과 가속도를 비례관계로 봐야 돼. F = ma잖아. 힘이 줄어들면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가속도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가속도가 감소한다. 다만 속도는 증가하게 돼. 어떻게 증가해? 자, 여기는 처음에는 힘이 크지.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많이씩 증가하고, 속도가. 가속도가 크다는 거는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거잖아. 속도가 많이씩 증가. 여기는 힘이 작지? 그러면 가속도도 작아.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작으니까 조금씩 증가. 계속 증가야. 증가량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봐볼게. 30m/s로 날아오고 있을 때 처음 속도가 30. 자, 어떻게 지시했는가 봐.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질량이 500g인데 0.5kg으로 질량을 kg 단위로 환산하세요. 그 다음에 면적이 50이래. 여기 힘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50이래. 면적이 50이랍니다. 근데 플러스로 표기를 해놨지. 근데 이게 여기서 실제 플러스라는 게 아니라 크기만 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방향은 이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문제를 해석해서 힘의 방향을 유추를 해야 돼. 자, 공이 날아오고 있었어.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어. 방망이로 때렸단 말이야. 야구 방망이 이상하게 생겼네. 힘을 가하게 돼. 야구 방망이가 진짜 이상하네. 야구 방망이로 때리면 힘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공은 날아오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공이. 야구 방망이로 때린 다음에는 날아오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는 거라고. 날아오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계산이 편해. 처음에는 30이었으니까 처음에는 30m/s로 날아오다가 나중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디 방향으로?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대. 이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힘은 방향을 판단을 해보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근데 여기는 왜 플러스로 표기했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서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절대값만 써준 표기를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힘 F는 크기 혹은 절대값만 표기를 해준 거다. 방향을, 이 그래프를 보고 방향이 플러스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문제에서 해석을 해보면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고. 그래서 이 방향을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답이 엉뚱하게 나와버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 F 델타 T 꼴. 자, F 델타 T 꼴 M 델타 V. 이렇게 식을 써보자. 근데 F 델타 T가
면적으로 바로 계산되지 F 따로 델타 T 따로 계산 못해. 왜냐면 힘 변하니까. 이럴 땐 면적을 하라 그랬어. 면적이 50인데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야. 요게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따라서 충격량도 마이너스 50으로 잡아야 돼. 그냥 50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게 문제 푸는 키포인트라고. 됐죠? 는 질량은 얼마라고? 0.5kg. 그럼 델타 V는 얼마? 마이너스 100이야, 100. 100만큼 속도가 어때? 줄어야지. 그래서 30에서 100 변하니까 130 밀어버리면 안 된다고. 줄어드는 거야. 플러스 30이고, 그럼 이건 얼마? 마이너스 70. 이렇게 잡아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빼고 절대값만 해도 괜찮아. 너무 밝다. 다음 거 봐볼게. 다음으로 내려가면 요거 한번 봐볼게. 뭐라고 썼냐면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진대. 물체가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유리컵을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 보자고. 방석에 떨어뜨리는 건 안 깨질 거야.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는 깨질 거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는 똑같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리고 충돌 후엔 둘 다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바닥과 충돌하는 과정의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 충돌 직전 속도 같고 충돌 직후에는 속도가 0이고.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아. 두 컵이. 그러면 충격량도 같아. 그래서 충격량, 면적이 같아. 요거는 충돌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크기만 나타낸 거야. 누가 큰 힘을 받겠어? 방석에 떨어뜨린 거하고 시멘트 바닥하고. 시멘트 바닥에 당연히 힘을 크게 받는 거겠지? 자, 요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거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요거는 방석에 떨어뜨린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방석에 떨어뜨린 거는 힘을 좀 작게 받네. 왜 그래? 힘을 받는 시간이, 이게 쿠션이 있다 보니까 탄력이 있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어. 쑥 밀려 들어갔다가 밀려 나온 거야. 근데 시멘트 바닥은 딱딱하니까 바로 튕겨. 접촉하는 시간이 어때? 짧지?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얘는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분산시켜 버린 거야.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을 짧게. 딱딱하니까, 표면이 딱딱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짧은 거지. 짧으니까 힘이 크게 받는 거야. 힘을 크게 받는 거지. 다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속도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아.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같게 나와야 돼, 이 경우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이런 거의 예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자동차의 범퍼. 자동차 앞에 보면 범퍼가 앞에는 플라스틱으로, 앞뒤에는 플라스틱이야. 깨져도 돼. 부딪히면 깨지면 떼고 다른 걸로 교환을 하면 돼. 단단한 쇠로 만들면 안 된다고. 충격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촉면이 푹신푹신하게 해서 혹은 탄력을 줘서, 접촉 부분에 탄력을 줘서 힘을 분산시키는 건 바로 이런 원리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들은 충격량을 줄일 수 있을까? 충격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야. 뭘 줄이는 거야?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야. 충격력. 자, 여기서 충격량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충격량은 요 경우나 똑같아. S1이나 S2나 시멘트 바닥이나 방석이나 충격량은 똑같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충격력이 달라지는 거지. 충격력이 시멘트 바닥하고 방석하고 누가 더 커? 시멘트 바닥이 더 크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충돌, 힘을 받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시멘트 바닥하고 방석하고 누가 더 시간이 길다? 방석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줄이는 이러한 장치들이다. 요거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밑에 14번, 15번 풀어보세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다 했으면 뒤로 한 장 넘기면 13번 문제가 있을 거야. 실전 문제 13번. 요런 그림이 있어. 자, 여기서 서로 A와 B가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충격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 충격량 계산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돼. 힘. A는 B에게 힘을 가해. 힘은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 거야. B는 A에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그러면 요 힘을 F라고 한번 둬보자. 그러면 요 힘은 부호가, 이 단은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정해보자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다가 델타 T만 곱하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A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다 델타 T만 곱하면 돼. 그럼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힘이 그렇듯이. 이 시간은 접촉 시간이니까 똑같겠지. 그리고 이 물체들이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그랬어. B의 운동량 변화량이야. 이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고 델타 P A. 그럼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6만큼 증가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도리어 운동량이 6만큼 줄어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숫자는 내가 그냥 예를 든 거야. 따라서 힘의 크기는 같죠? 맞고. 힘을 받는 시간도 같지? 충격량도 크기 같고 부호 반대. 틀렸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 자, 나머지 문제 14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14번부터 14, 15, 16번 풀고